안녕하십니까.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7일인가요? 네, 17일입니다. 스승의 날이 있었던 한 주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스승의 날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 여러분들은 스승의 날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은사님들 찾아뵀습니까? 아니면 연락이라도. 그 일종의 좀 평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진짜로 인터넷이나 혹은 뭐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뭐 스승의 날이라 하면은 그 관련된 행동을 꼬박꼬박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게 평균일까?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은사님 챙겼다고 한 애가 있으려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기안84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4를 봤어요. 유튜브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MBC에서 일요일마다 하고 있고, 가장 재밌게 봤었던 예능이에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인도 가고, 그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가 거기 가고 이랬었잖아요. 특히나 인도 편을 정말 재밌게 봤었고, 기안84 정말 좀 진솔하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힐링되고요. 사람이 참 사람 됐네, 이런 이렇게 감정을 받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참 기안84 대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받을 만했다. 그랬었고요. 특히나 이제 네팔에 저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었고요. 좋은, 정말 감흥거리가 많이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했었던 그 정취를 머금고 있는 그 인도 편이었기 때문에 훨씬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찐으로 그냥 네팔을 갔죠. 저는 이거 못 지나칩니다. 그러면 정말 네팔, 그 제가 갔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 티벳이랑 네팔의 접견지였던 무스탕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제가 갔었던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에 아주 개방이 막 이제 이루어지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사에게 돈을 주고 그쪽을 좀 가게 됐던 거고, 물론 이것들은 다 아빠가 하셨습니다. 아빠랑 같이 갔는데 아빠가 참 그렇게 좋은 기획을 해주셔서 해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었죠. 이 돈 주고 행복을 산 일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얘기 글로 썼지만,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고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고, 그 편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분명히 그 무스탕 지역에서 그 대자연 앞에 놓였을 때 반사작용처럼 흐르던 눈물, 그때 느꼈던 감정, 감격스러움, 이런 것들 분명히 돈으로 주고 산 경험이 맞죠. 물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뺀 이를테면 정말 결론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돈으로 경험을 샀어, 돈으로 다 샀어,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뭐 생각, 그리고 그곳을 이 선택이 됐을 때 그곳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정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결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대자연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많은 애가 포르쉐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치 약속된 기호를 받아들이듯이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말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비싼 많은 차들 중에서 포르쉐를 고른 이유가 있겠지. 걔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차는 그런 거구나. 걔가 좋아하는 색깔은 이런 거고, 걔의 취향은 이런 거겠구나. 그리고 혹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편이 더 재밌을 거라는 겁니다. 돈만 나오면 그냥 사고를 일어나시키는 것보다는, 걔도 분명히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편이 훨씬 재밌을 거다라는 짧은 단상이 있었고요. 아무튼 네팔을 그런 식으로 다녀왔었는데, 기안84가 또 방송에서 네팔이라는 소재를 또 저한테 이렇게 전해줘서 정말 재밌게 봤었고, 지금 기안84가 가는 부분은 이렇게 히말라야 쪽이에요. 히말라야, 그러니까 남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히말라야 가는 그 길이고요. 제가 갔었던 데는 그쪽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카트만두 그 공항에서, 그리고 산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대도시인 포카라, 그것을 경유해서 남체 쪽으로 갈지 아니면 무스탕 쪽으로 갈지 막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쪽으로 갔죠, 기아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이럴 때는 포카라가 나올 것 같아요. 포카라는 갔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고, 뭐 공항이라든지 이제 타멜거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정말 경험이라는 게 재밌는 게, 네팔을 다른 그 같은 지역이 아니라도 거기를 네팔의 한 장면을 보니까 바로 떠올라요. 바로 15년에 갔으니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인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의 집, 거기에 거리 분위기, 건물의 모양새, 그 정취, 사람들, 거기에 아이들,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0년 전 기억이랑 곧바로 연동이 돼요.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거기에서 주식인지, 그죠, 주식이죠. 달밭이라는 그런 한식 같은 그들이 먹는 주식이 있고요. 달밭, 카레랑 쌀이랑 밥이랑 그렇게, 그리고 몇 가지 야채들과 곁들여서 먹는 달밭이 나오고, 그 다음 모모라는 만두가 나오고, 약간 우리 그 마른 만두 같은 느낌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야크가 있단 말이에요. 야크, 그 고기, 그거가 비싼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들이 막 나오는데 바로바로 기억이 나더라고. 특히나 이제 무스탕 지역에서 트레킹을 할 때 거기에 여행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셰르파족들 쉬어갈 수 있는 숙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인이 운영을 해요. 자기가 사는 집을 게스트하우스 숙소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풍토입니다. 거기는 그 지역 그 숙소가 나오는데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 60년대,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그 풍경이거든요. 이불도 막 옛날 이불이고, 침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참, 어쨌든 좋아요. 네, 네팔만의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이제 셰르파, 나옵니다. 기안84 그 예능에. 제가 갔을 땐 포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포터는 뭐고 셰르파족은 뭔지 이게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셰르파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저 갔을 때는 포터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기안84가 셰르파 만났었던 셰르파 2명과 동행을 하죠. 그래서 짐을 매가지고 그 산을 오르고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감동이 있고요. 기안84가 진짜 힘이 좋은 거예요. 저도 포터분 거를 잠깐 들어서 이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해본단 말이죠. 근데 기안84처럼 막 몇 시간씩 이고 다니는 거를 하라면 하겠지만 그거 진짜 어쨌든 못할 수도 있고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해봤을 때는 진짜 한 5분 아니 그냥 1, 2분 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막 몇 시간씩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뭐 이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안84 진짜 장사 체질이란 것이고 그런 걸 좀 느꼈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걸 지고 가는 거를 보고 혹은 경험을 해보고 이러면은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나온 표현이지만 진짜로 땅을 보고 가잖아요. 이렇게 이마에 헝겊끈을 매가지고 등에 무거운 짐을 거의 30kg 이상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거를 가려다고 보면은 땅밖에 못 봐요. 근데 거기 대자연 광경이 진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봐서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은 그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대자연이에요. 정말 가면은 눈물이 나오거든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 정도로 감격스러운 대자연이거든요. 그 기안84 예고편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던데 그게 그 감정이었을 거예요. 아직 예고편이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짐작컨대 아마 기안84도 그 대자연 앞에 놓였을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반사적으로 눈물이 쏟아지거든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회환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자연 속에서의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었을 텐데 내가 그냥 내 앞의 일 혹은 주변에 껄끄러운 사람들만 신경 쓰면서 아주 좁은 시야로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존재니까요. 우주라는 그리고 지구, 대자연 여기에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그냥 하나의 존재, 생명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대도시의 원칙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려지죠. 그런 사실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마치 그런 망원경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 왜곡되지 않은 찐 사실과 마주했을 때 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은 회환, 눈물,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반성, 혹은 이것을 지금이라도 놓여서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한 안도. 이런 감정들이 막 한 방에, 한순간에 저한테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자연 앞에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향유할 수 있을 정도의 대자연 말고요.
돈을 들여서 혹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런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규모의 자연환경에 가야 된다.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그래야 내가 이 세계라는 속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세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이나 혹은 우리보다 조금 못 산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알려져 있는 나라들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팔이 우리나라의 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70년대. 물론 이제 부자들은 또 안 그렇겠지만 아무튼 가면요, 나라는 존재를 XY 좌표값에서 다시 설정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비록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이게 이렇게 내던져듯이 태어나졌지만, 그렇다고 한들 내가 이 한국에서의 그 뭐랄까 인식만 갖고 살다 죽기에는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멋이 중한디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돈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 맞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듯이 이렇게 내가 매몰됐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좁고 좁은 내 일상 반경에서의 사람들만 너무 이렇게 신경 쓴 건 아닌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어떤 부분에 더 생각을 더 투자해서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제가 갔을 때 거기에 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냥 그 집에서 일하다가 가요. 내가 주어진 인생이 집안 분위 환경이 그거라면 너무나 손쉽게 받아들이고 고민하지 않고요, 괴로워하지 않고 내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만났을 때 어떤 집에 아이가 청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선 닭을 키운단 말이에요. 닭이 낳은 알을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근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던져시 나온 이 삶에서 내가 그냥 가질 수 있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보고 넘겼거든요. 근데 10년 지났잖아요. 이 15년에 갔으니까 10년 동안 계속 중간중간에 그게 저한테 쑥 들어와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각인돼 있었던 거죠. 나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내가 막 세상의 잣대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잘 헷갈리고 이럴 때, 감이 안 올 때 그 장면, 그 걔가 떠올라요. 말 그대로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아파트 못 살면, 아파트 못 사고 뭐 못하고 이러면은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 못 받고 이러면은 가치가 없는 건가?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한국에서만 살다 보면 그게 헷갈리거든요. 그런 거 같고 진짜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주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네팔이라는 공간에 가면은 그런 감각을 느끼는 확률이 높고요. 물론 정말 철저하게 한국적인 사람들, 소위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봤자도 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네팔이라는 공간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또 분명히 그런 부분이에요. 기안도 전형적 한국인이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이고 또 만화를 그리면서 또 통찰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관심이 많은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예술가라고 부르는데, 예술가는 직업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성향입니다. 갖고 태어난 성향인데 기안이 예술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술가가 네팔이라는 공간에 놓이게 됐을 때는 분명히 화학장처럼 제가 말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게 참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잘 담아냈다. 진정성이 그래도 있게끔 잘 담아낸 예능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기안이 대상도 탈 수 있었고 그런 거였잖아요. 이번 역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초반이지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그냥 기안84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방송사 측에서는 위험해 보이고 불안하겠죠. 그리고 또 일면 사실이기도 하겠고. 그렇지만 인문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는 기안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기안이라는 사람이 느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나머지들 굳이 그 프렌드십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또 로드무비 같은 이런 감각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능이 론칭이 되면 불안하니까 여러 요소를 안정적으로 심어두고 싶긴 하겠죠. 기획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진정성 있거나 좀 더 아주 진국 같은 예능을 생각한다면 기안이 혼자 돌아다녀야 된다. 그게 좋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걸요? 다음부터는 이 나머지 3명이랑 또 만나가지고 합류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기안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낫겠다. 다채로움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진정성 부분에서는 훨씬 좋고, 진정성이 우리가 뭐 예술성 찾자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재미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 재작년인가였어요 아마 인도 갔던 게. 그거 이후로 또 한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